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후각, 왜곡과 환각의 정체. 뭔가 타는 냄새가. 밤 2시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히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하네요. 소방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화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부. 탄 냄새가 나요. 아무도 못 느끼는데요. 방금 들으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계속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가스 검사도 받고 가스레인지도 새 걸로 바꿨는데도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며 와서 냄새를 맡아봐도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냄새 나세요? 그럼 이렇게 독한 가스 냄새가 나는데 너희들은 왜 못 느끼니?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하셨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스 밸브를 하루에 수십 번씩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가족들도 심각성을 느꼈어요. 혹시 아버지께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냄새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느껴지는 경우 말이죠. 75세 이미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해준 된장찌개를 드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하수구 냄새 같은데?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평소와 똑같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음식 맛이 전부 이상해졌다고 하셨어요.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도 썩은 냄새가 난다. 커피도 쓰레기 냄새 같다고 하시면서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후각의 변화, 특히 후각, 왜곡과 후각 환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후각, 왜곡과 후각 환각이란 후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의학적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후각장애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후각소실이라고 하는 무후각증. 말 그대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후각감소인 저후각증.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둔해진 상태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후각 왜곡, 의학용어로는 후각착오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냄새를 다른 냄새로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후각 환각, 환후각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시죠. 70세 정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장미꽃 냄새가 모두 양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좋아하던 장미꽃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매운 냄새가 나지? 하며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후각 왜곡이에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69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음식 냄새가 모두 썩은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밥도 상한 음식 냄새라고 하시고 신선한 과일도 곰팡이 냄새라고 하시면서 식사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음식 진짜 맛있는데요. 냄새도 좋은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정말로 모든 음식이 썩은 냄새로 느껴졌던 거예요. 이런 후각 왜곡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냄새 안 난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분명히 그 냄새가 나거든요. 후각 환각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74세 송옥분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확인해도 그런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냄새였어요. 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려고 하셨거든요. 특히 후각 환각에서 자주 나타나는 냄새들이 있어요. 타는 냄새, 썩은 냄새, 화학약품 냄새, 가스 냄새 등 대부분 불쾌한 냄새들이죠. 좋은 냄새로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왜 하필 이런 나쁜 냄새들일까요? 이는 우리 뇌의 진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했거든요. 타는 냄새나 썩은 냄새는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있고 때로는 다른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각장애를 경험하는 시니어분들의 90% 이상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고 계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때로는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3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후각 왜곡과 환각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후각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코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후각 상피세포에서 냄새 분자를 감지하면 이 신호가 후각 신경을 통해 뇌의 후각 구근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뇌의 후각 피질로 전달되어 우리가 이건 커피 냄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후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7세 김철민 할아버지 케이스를 보시죠.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용접 일을 하셨어요. 수십 년간 각종 화학물질과 금속 분진에 노출되면서 후각 상피세포가 손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조금 둔해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음식 냄새가 금속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데 철맛이나 고기를 구워도 쇠 냄새만 난다고 하셨거든요. 이는 손상된 후각 세포들이 냄새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생긴 후각 왜곡이었어요. 두 번째는 뇌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후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후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73세 박혜자 할머니의 경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집안에서 계속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웃집에서도 담배 냄새가 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MRI 검사에서 뇌의 측두엽 부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이 후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를 압박하면서 후각 환각이 생긴 거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고 수술 후에는 담배 냄새 환각도 사라졌어요. 만약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후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질환들은 후각장애가 다른 증상보다 몇 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71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나은 후에도 계속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꽃 냄새가 모두 쓰레기 냄새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후각 장애가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였던 거죠. 세 번째는 약물이나 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원인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가 많이 알려졌죠. 바이러스 감염이 후각 세포를 손상시켜서 다양한 후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65세 최영희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회복되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문제는 냄새가 왜곡되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화장실 냄새 같다고 하시고, 커피 냄새는 휘발유 냄새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을 코로나 후 후각장애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또 일부 약물들도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시니어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들 중에도 후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69세 서명자 할아버지는 새로운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음식 맛이 이상해졌다고 하셨어요. 뭘 먹어도 비누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을 바꾸니 증상이 호전되었어요. 이처럼 후각 왜곡과 환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명확한 원인이 있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4부. 시니어에게 흔한 후각 착각 증상들. 시니어분들에게 나타나는 후각 장애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음식 냄새의 왜곡이에요. 72세 윤복순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 끓이는 걸 자랑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본인이 끓인 김치찌개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50년 넘게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할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가족들이 맛을 보니 평소와 똑같은 맛있는 김치찌개였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요리하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요리를 잘못하나? 음식이 상했나? 자꾸 의심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잃어가셨습니다. 이런 음식 냄새 왜곡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흔해요.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젓갈류에서 자주 나타나죠. 원래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썩은 냄새나 쓰레기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흔한 건 꽃이나 향수 냄새의 변화입니다. 68세 김영란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장미를 키우는 게 취미였어요. 마당에 장미 화분을 여러 개 두고 매일 물을 주며 꽃 냄새를 맡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미 냄새가 화장실 방향제 냄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꽃이 시들었나? 하시면서 화분을 계속 바꿔보셨어요. 하지만 어떤 장미를 맡아도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평생의 취미였던 원예를 포기하게 되었거든요. 꽃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데 뭘 키워하시면서 말이죠. 세 번째는 가스나 화학물질 냄새의 환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실제로는 없는 가스 냄새를 계속 맡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정말 불안해하세요. 74세 정순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밤마다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누가 세탁소에서 약품을 흘렸나? 아래층에서 뭔가 하고 있나? 계속 의심하셨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환경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어디서도 그런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할머니가 후각 환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번째는 담배 냄새 환각입니다.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집에서도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는 뇌의 후각 처리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70세 한명숙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혐오하셨어요. 남편도 자녀들도 모두 비흡연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 안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담배를 피웠나? 옆집에서 담배 냄새가 넘어오나? 할머니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이웃들에게도 문의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타는 냄새의 지속적 감각이에요. 이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 화재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죠. 73세 오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깜짝 놀라서 집안을 뒤졌어요.
가스레인지, 전기 제품, 심지어 이웃집까지 확인했지만 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정말 생생한 타는 냄새였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불이 났는데 왜 못 찾지? 하시면서 밤에도 잠 못 이루고 계속 확인하셨거든요.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생생한 경험이라는 점이에요.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둘째, 대부분 불쾌한 냄새라는 점입니다. 좋은 냄새로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셋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이에요. 식사를 거부하게 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취미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넷째,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런 냄새 안 난다는 말을 들으면서 본인도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적절한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5부. 위험 신호일 수도 있는 후각 증상. 후각 장애는 때로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후각 환각입니다. 75세 장미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소독약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어디서 소독을 했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서 걱정이 커졌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뇌의 전두엽 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은 때로 후각장애로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후각 환각은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두 번째,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72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음식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손떨림도 생기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셨어요. 가족들이 모시고 간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90% 이상이 후각장애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 증상이 손떨림이나 경직보다 몇 년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이순희 할머니는 1년 전부터 꽃냄새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장미냐, 백합이냐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후각 둔화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길을 잃는 일도 생겼어요.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69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서서히 후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최근에는 가스 냄새도 못 맡게 되어서 가족들이 걱정했죠.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비강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수술이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네 번째, 한쪽 코에만 나타나는 후각 장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71세 최영자 할머니는 오른쪽 코로만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셨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이상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직성 후각 장애는 뇌종양이나 비강내 종양의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도 검사 결과 뇌의 후각 부위 근처에 작은 양성 종양이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후각 환각과 함께 나타나는 경련이나 의식 잃음입니다. 이는 측두엽 뜰간질의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정명숙 할머니는 가끔 타는 냄새를 맡은 후에 잠깐 멍하니 있다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할머니가 깜빡깜빡하시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뇌전증의 한 형태였어요.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심한 두통이나 얼굴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73세 서봉자 할머니는 후각 장애와 함께 한쪽 얼굴에 심한 통증이 있었어요. 얼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거든요. 검사 결과 부비동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만성 부비동염은 후각 장애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 방치하면 뇌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어서 위험해요. 일곱 번째,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후각 장애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너무 급격한 체중 감소는 다른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68세 김순옥 할머니는 후각 장애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한 달에 5kg이나 빠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에서 후각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후각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후각 장애가 심해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후각 장애가 시작된 후 인생이 재미없다,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음식 맛도 모르고 꽃 냄새도 못 맡으니까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후각 치료와 함께 정신 건강 관리도 함께 받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후각 장애가 생겼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항생제, 혈압약, 항우울제 등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거나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6부. 단순한 코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모든 후각 장애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에요. 상당수는 비교적 간단한 코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만성 비염이에요. 66세 조영희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셨어요. 봄만 되면 콧물, 재채기가 심했죠.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오랜 염증으로 인해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부어 있었어요. 항염 치료와 비강 세척을 꾸준히 하니까 후각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성 비염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흔해요. 나이 들면 코도 막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치료하면 후각도 개선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용종이에요. 이는 비강 내에 생기는 물혹 같은 조직이에요. 70세 홍성만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한쪽 코가 자주 막혔어요. 감기가 자주 오나 했는데 냄새도 점점 못 맡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비용종이 후각 부위를 막고 있었어요. 간단한 수술로 제거한 후에는 코도 뚫리고 냄새도 다시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은 코 주변의 공간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72세 김정순 할머니는 계속 코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못 맡았는데 할머니 본인만 느꼈어요. 검사 결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해 염증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생제 치료와 부비동 세척으로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냄새도 사라졌어요. 네 번째는 코 외상의 후유증입니다. 젊을 때 코를 다친 적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후각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68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30대에 교통사고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모양만 조금 변했을 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후각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검사해 보니 예전 외상으로 인해 후각신경 부위에 유착이 생겨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약물들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물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69세 송미경 할머니는 새로운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음식 맛이 이상해졌어요. 뭘 먹어도 쇠맛이 난다고 하셔서 의사와 상담 후 다른 약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호전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구강 건강 문제입니다. 의외로 치아나 잇몸 문제가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입과 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74세 전순자 할머니는 잇몸 염증이 심했는데 이게 후각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입안에서 나는 염증 냄새가 계속 느껴져서 다른 냄새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치과 치료를 받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니까 후각도 많이 나아졌어요. 일곱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B12 부족도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결핍이 생기기 쉬워요. 71세 이영숙 할머니는 식사량이 많이 줄어든 후 후각이 둔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낮았거든요.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까 후각이 개선되었어요. 이런 단순한 원인들의 좋은 점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염증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구조적 문제는 수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양 결핍은 보충제나 식단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단순한 코 문제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7부. 후각 교정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후각장애, 치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에 따라 치료 가능성이 달라요. 먼저 치료 가능한 경우부터 알아보시죠.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후각장애는 치료 효과가 좋아요. 67세 강명자 할머니는 만성 비염으로 인한 후각장애였는데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비강 세척을 하니까 3개월 만에 후각이 80% 정도 회복되었어요. 진짜 꽃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오랫동안 못 맡던 냄새를 다시 맡게 되니까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비용종이나 종양으로 인한 경우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요. 70세 박종수 할아버지는 비용종 제거 수술 후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는 원인 약물을 중단하거나 바꾸면 대부분 회복돼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요. 영양 결핍으로 인한 경우도 치료 효과가 좋아요. 아연이나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후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후각 신경 손상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는 회복률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회복되지만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65세 최영희 할머니는 코로나19 후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한 후각 훈련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후각 장애는 질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여서 후각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비강 스프레이나 먹는 약 형태로 사용해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돼요. 코 막힘을 줄여서 냄새가 후각 부위에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주죠. 항생제는 세균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해요. 염증을 치료하면 후각도 개선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예요. 내시경 부비동 수술은 만성 부비동염이나 비용종이 있는 경우에 시행해요.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배액 통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비중격 교정술은 코뼈가 휘어져서 한쪽 코가 막히는 경우에 해요. 공기 흐름을 개선해서 후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후각 훈련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후각도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거든요. 특히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장애나 노화로 인한 후각 저하에 효과가 있어요. 후각 훈련은 간단해요. 레몬, 장미, 정향, 유칼립투스 같은 향이 강한 물질들을 하루에 2번, 각각 20초씩 의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73세 김영자 할머니는 6개월간 꾸준히 후각 훈련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레몬 냄새도 거의 못 맡았는데 지금은 50% 정도 회복되었어요. 매일 아침 레몬 냄새를 맡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후각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해요.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화학세제나 방향제 사용도 줄이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도움이 돼요. 코 안이 건조하면 후각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다섯 번째는 영양 관리예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소고기, 견과류 등이 좋아요. 비타민 B12도 중요해요. 생선, 달걀,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도움이 돼요. 후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후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71세 서영미 할머니는 후각장애로 우울해하시다가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후각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중요해요. 후각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주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언제 나을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냄새를 맡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요. 8부 후각 건강, 시니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후각 장애가 시니어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냄새 못 맡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로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음식의 맛은 실제로는 냄새가 80% 이상을 차지해요. 후각이 떨어지면 음식이 맛없어지고 결국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75세 조순이 할머니는 후각 장애가 생긴 후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하시면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날도 많았어요. 영양 불균형은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켜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해도 할머니는 어차피 맛도 모르는데 뭘 하시면서 의욕을 잃으셨어요.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속상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전상의 위험이에요. 냄새는 위험을 감지하는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가스 냄새, 타는 냄새, 상한 음식 냄새 등을 못 맡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72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후각장애로 인해 가스 냄새를 못 맡았어요. 어느 날 가스레인지 불이 꺼진 걸 모르고 계속 가스가 새어나왔는데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큰 사고를 면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후로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고 요리할 때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상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69세 박순덕 할머니는 상한 반찬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냄새로 구별을 못하니까 눈으로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후각 장애가 있으면 자신의 채취를 잘 못 느껴요.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거나 반대로 개인 위생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68세 이명숙 할머니는 후각장애 후 향수를 평소보다 많이 뿌리게 되었어요. 본인은 냄새를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뿌린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진한 향수 냄새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할머니, 향수 좀 적게 뿌리세요 하는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되었어요. 내가 냄새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후각 장애가 있으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74세 한영희 할머니는 후각 장애가 생긴 후 세상이 회색빛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꽃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냄새도 못 맡으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나라고 하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특히 후각과 연결된 추억들을 떠올리기 어려워져요.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할아버지 담뱃대 냄새 같은 소중한 기억들이 흐려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이에요. 후각과 인지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후각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후각 장애가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2에서 3배 높다고 해요.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71세 송명자 할머니는 후각 장애와 함께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후각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치료예요. 후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후각 훈련도 꾸준히 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족의 지지도 중요해요. 후각 장애는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힘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후각 훈련을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냄새부터 맡아볼까요? 하면서 매일 격려해 주셨거든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가족의 지지 덕분에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후각 장애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73세 정옥자 할머니는 후각이 3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조금이라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완전히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희망이 생겨요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오늘 우리는 후각, 왜곡과 환각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타는 냄새 이야기로 시작해서 후각장애의 다양한 양상들, 그 원인들,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후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많은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후각 환각,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한쪽에만 나타나는 후각 장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후각 훈련, 생활 습관 개선, 영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도 조금의 개선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후각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감각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향, 아름다운 꽃의 냄새,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의 후각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후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